저희 이번에 26년도에 재물운 한번 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재물운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좀 재물운이 좋은 띠들은 한 3개 정도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그래도 병오년이 좀 먼저 얘기했다시피 내년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해라고 하지만 내년에 그나마 운이 좀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운이 좀 좋고 그래도 재운이 터지는 띠를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쥐띠들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쥐띠는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잖아. 육식 갑자에 의해서. 갑자년, 병자년, 무자년, 경자년, 임자년을 따져 봤을 때 내년에는 재가 좀 들어온다. 그리고 물론 쥐띠가 전부 대박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3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제 갑자생, 무자생, 경자생 이렇게가 아닐까 싶어. 왜 그러냐면 갑자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먹을록 입을록이 들어오는 때거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사업하는 사람과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또 자기 개인 영업을 한다든지 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 그렇지만 갑자년은 내년에 활동적이게 움직이는 해운년이야.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방향이 굉장히 폭이 넓다라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갑자생 같은 경우에는 외국 타국으로 많이 넘나드는 사람들, 그리고 외교 통상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땅에 관한 시행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갑자생들이 내년에는 큰 보폭을 뛸 수가 있지. 그래서 그 큰 보폭을 뛰다 보면 눈먼 돈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내가 어필이 잘 돼서 큰 사업을 따올 수도 있고, 그게 추진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후반기에 가서는 큰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나는 보고. 또 갑자년생들은 해외 건설이면 아주 좋은 건가요? 그렇지.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나가고 있고 인력으로다가 많이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잖아. 이제 우리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발도상국 뭐 인도랄지 저쪽에 아프리카나 그렇지. 그런 데로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인재들이 좀 많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건설 경기가 죽어 있잖아.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지. 옛날에 우리가 7, 80년대에 사우디라고 그럴지 뭐 그쪽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 갖고 왔잖아. 그래서 나라를 부강시키고 또 굉장한 인력을 많이 소모를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오고 외화벌이를 하고 이랬잖아. 그랬듯이 갑자생들이 이게 내년 병오년엔 그런 게 좀 많을 수 있다라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참작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무자생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이제 병오년에는 내가 뜨거운 해운년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다라고 생각했잖아. 그리고 구군으로 보면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많을 거고 또 이제 선거도 들어있고 하니까 그런 게 많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년 병오년이라는 해운년이 굉장히 좀 서로 의견 투합이 많은 때다라고 나는 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무자생들은 이 병합이 들어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크게 마당을 필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 터전을 닦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품업을 하는 사람들, 또 물류업을 하는 사람들, 내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런 게 굉장히 좋다라고 나는 보지. 그래서 그런 수확이 많이 들어오는 때지 않냐. 그래서 무자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한 운을 가지고 타고났으니까 내년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보지. 그리고 인자생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주는 도움이 들어오는 해야, 내년에. 그래서 지금 을사년, 해운년에는 굉장히 어렵고 두려웠다라고 보면 또 건강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그게 완전히 또 바뀌어 들어가서 내년 1년에는 어쨌든지 간에 조상의 도움이 있는 해야. 그렇기 때문에 조상 없는 자손은 없잖아, 그치? 그쵸. 전부 다 조상이 잉태를 해서 엄마 아버지 몸을 빌어서 또 이 세상에 탄생을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내 조상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내년엔 조상의 도움이 굉장히 많은 해운년이야. 그래서 그걸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충분히 부자가 되고, 내가 갖고자 하는, 취하고자 하는 어떤 거를 내가 잡을 수가 있는 해지.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상 기도가 많이 들어가면 좋다, 임자생들은. 그리고 임자생들은 15세가 되면 이제 인생의 또 맛도 느낄 때잖아, 그치? 나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나이가 또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어떤 길을 가는데 갈라설 수 있고, 내가 좀 꼿꼿하게 설 수도 있고, 그런 해운년이 되니까 좋다라고 보지. 그러면 임자생들은 조상덕이 내년에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뭐라도 어느 정도는 잘 되는 건가요? 그러지. 그렇지만 내년에 이제 조상 발복이 있어야 되니 많이 기도를 하면 더 좋겠지. 그래서 그런 기도가 많이 들어가면 좋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하면 좋겠지. 그래서 갑자생, 무자생, 임자생 굉장히 뚜렷하게 좋을 수 있는,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운이 있는 사람, 재복이 있는 사람, 재복이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그런 띠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면 좋겠죠? 또 궁금한 거? 띠 2개만 더 말씀해 주세요. 병자생하고 경자생을 뺐잖아. 경자생들은 남자들은 좋아요, 내년에. 쥐띠 말고 다른 띠는 있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 우리 5개 중에서 2개는 아, 빼고 3개만 얘기를 해줬잖아. 네. 그래도 또 병자생, 경자생도 또 궁금하지 않겠어? 아, 그렇잖아. 그쵸, 맞아요. 네. 왜 병자, 임자, 다를 하는데 병자, 경자는 왜 빼? 그래서, 맞아요. 네.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병자생들은 이제, 경자생 같은 경우는, 병자생은 뭐, 내년에 뭐 부모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상속 문제에 또 도달한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고, 또 내 의견을 너무 많이 어필하다 보면 그게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서 내가 아까 좀 뺀 거예요. 그리고 이 경자생들은, 남자들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포부와 감정을 확연하게 드러내서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좋다는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소심하고 먼지 쭈뼛쭈뼛해, 그러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좀 받을 복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뺀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면 좋겠지. 강단 있게 밀고 나갔을 때 좋은 운이다. 그렇지, 이런. 그렇지. 그래서 그렇고, 이제 또 다른 띠를 얘기를 하자면 2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쉽게 얘기하면 나쁜 것 같으면서도 사람이, 아까 내가 경자생을 얘기를 했잖아. 그렇듯이 이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끌어오르는 어떤 포부가 있는 사람들은 뭐 경인생이랄지 경진생이랄지 경신생이랄지 경술생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내년에는 좀 활달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때다라고 보는데, 그게 무엇냐?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 또 뭐 교육자라든지 남의 밑에서 할인공덕을 하는 그런 사람 말고, 내가 대외적으로 나서서 뭐 강연을 하는 사람이랄지, 또 나를 내세워서 하는 뭐 PT를 하는 대부분 그렇지. 직업은 그렇고 뭐 펀드 매니저라고 그럴지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해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대박이 날 수도 있는 때다라고 보지. 지금 말했던 사람, 사업가들 뭐 이런 또 그런 사람들이 아까 뭐 경진생이랄지 뭐 또 경신생이랄지 또 경술생이랄지
또 경인생이랄지 이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밀고 나가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때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두면 더욱 좋겠지. 그러고 이제 내년에는 병오년이기 때문에 호랑이띠하고 개띠하고는 삼합이라는 합이 들어와요. 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극이라는 게 있고 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도 음식을 먹어도 같이 먹어서 좋은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사람도 사람과 만났을 때 궁합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지? 네. 그런 거. 또 어떤 물건과 물건이 합쳐져서 뭐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걸 합이라 그래. 그래, 쉽게 얘기하면 화학 반응을 합이라 그래. 가 개띠. 그렇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발전이 되는 거고 뭘 만들어내는 거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연구원들이 그런 걸 연구해내는 거고 각자 각기 직업에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인호술 합이라는 게 들어와. 그런 사람도 내년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인호수 합이 뭐예요? 정확히? 아까 내가 말했잖아.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합이 들어오는 걸, 이게 삼합, 육합, 이런 합이다라고 일컫는다고. 쉽게 하면 합에는 우리가 4개가 있어. 호랑이띠, 개띠, 말띠가 삼합. 근데 내년에 뭔 띠? 말띠. 말띠잖아. 말띠니까 개띠하고 호랑이띠가 삼합이야. 그런데 이제 그 내년에는 개띠하고 호랑이띠가 합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인호술만 합을 얘기를 해준 건데, 원칙적으로는 토끼띠하고 돼지띠하고 양띠도 삼합. 그러고 또 하나는 쥐띠하고 잔나비띠하고, 잔나비가 원숭이띠인 건 알고 있지? 네. 원숭이띠하고 또 용띠하고 삼합. 그러면은 그 원숭이 띠일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띠도 같이 운이 좀 좋아지는. 그렇지. 그게 합이라는 건 좋아.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볼 때도 어느 정도 조금 맞는 띠로 조금 해라,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맞는 띠가 낫지 않겠어? 그치?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야. 그런데 그래서 내년에는 인호술 합이 들어오니까 그 띠가 조금 다른 띠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거든. 그래서 뭐 인호술 합이라고 하면 뭐 무술생, 뭐 이민생,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병술생, 뭐 이런 띠가 있지만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튼 요 3가지를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 올해 대운이 누가 들어오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재수가 있겠다, 내가 또 추구하는 어떤 복을 생성해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럼 내년에 우선 쥐띠, 호랑이, 개띠. 그렇지. 이렇게가 좀 재물운이 좋다. 좋은 편이다. 좋은 편이다라고 볼 편이다. 수가 네. 있지. 대체적으로 또 자기가 또 얼마나 성공 여부를 달리냐도 그렇고, 자기가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도 물론 작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그럴 수 있으니 아무래도 희망을 가지고 조금 발빠르게 뛰면 남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지. 지금 아까는 쥐띠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들었는데 호랑이띠랑 개띠에 대해서는 아직 못 들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것도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있지. 이제 호랑이띠, 쥐띠도 5가지가 흐른다고 그랬잖아. 개띠, 범띠도 마찬가지야. 이게 5개씩 돌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다수 돈이라는 거와 재수라는 거와 뭐 또 살아가는 윤택한 가정, 이런 거를 거진 생각하는 나이가 20대에서 50대쯤이야. 그지? 그렇죠. 그리고 뭐 50 중반이 넘어가면 안정기에 들어서니까 그때는 이제 뭐 건강 문제로 가는 그런 때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면, 병술생이라는 개띠가 있어. 21살이야. 그러고 이제 범띠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29살 범띠가 있어. 그리고 33살 개띠. 그리고
41가 또 범띠야. 그러고 45이 또 개띠야. 요렇게 4년씩 이렇게 4년씩 건너가면서 인호술이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약간 옛날에 네. 4살 차이가 가장 좋다는 그 말도. 응, 어디서 들었어? 그런 말도. 그래, 맞아. 뭐 4살 차이면 선도 안 보고 결혼한다. 맞아요. 그런 말 하잖아. 네. 그게 그 뜻이야. 옛날 어른들이 속담처럼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속담처럼 얘기를 하고 뭐 생활 습관처럼 얘기를 하는 그게 그래서 그랬던 거야. 아, 그래서 합이 맞아서 그 말이 나온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선도 안 보고 결혼해도 돼. 무조건 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그랬던 거야. 4살 차이로 인호술 이렇게 가는 거야. 4살 차이로다가. 신기해요. 그렇지. 그래. 옛날에 이걸 만들어낸 학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명석한지 알겠지. 네. 그런데 내가 여기 있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딱딱 맞아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내신 분들이 조상의 지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 그래서 그게 4살씩 띄어서 가는 거야. 이제 내가 보면 갑술, 개띠로 보면 병술, 무술, 경술, 임술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제 아무리 삼합이 들어와서 개띠가 다 좋다? 이건 아니거든. 그렇잖아. 개띠가 무조건 좋으면 뭐 노력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담 떨어지기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재물이 아니면 내지는 사람이 어떤 복이 막 우르르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그건 아니고 그때 가면서 또 틀려요. 갑술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쥐띠 할 때 말했잖아. 그리고 아까 자기 포부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띠를 내가 아까 잠깐 설명해 줬잖아.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삼합이 들었을지라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 그래 갑술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넓게 폭넓게 내년에는 좀 바운드리를 잡아서 그렇게 가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리고 굉장히 추진력 있게 계획을 짜서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병술생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내가 보는 견제로는 조금 조상들이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시끄럽다는 게. 우리는 지금 과학적인 시대를 가는 거고 그런 건 없다라고 다들 미신으로 치부해버리고 이렇게 대다수가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조상이 있다라고 나는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해가 돌아가면서 25년이 가고 26년이 가고 27년이 가면서 해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조상이 또 틀려져요. 근데 이제 병술생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제 만약에 며느님 같다 이러면 며느님 친가 아빠의 조상들이 움직이는 거고 또 엄마 쪽으로 보면 엄마 조상이 움직일 때가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일컫는 거야 지금 내가. 그런데 그 병술생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아까 뭐라 그랬어? 많이 기도 발언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병술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년에 뭐 산소짜리라고 그럴지 아니면 증축, 신축, 개축 이거를 할 계획이라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보지. 좀 얌전히. 그렇지. 왜냐하면 조상이 움직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을 움직여. 그리고 또 유택을 움직여. 유택이 산소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어. 그러면 내년은 약간 토대가 되는 집이나 조상의 묘나 이런 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지. 병술생들 얘기하는 거야. 네. 그렇게 그걸 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네. 그걸 건드리면 내년에는 이미 조상이 발복을 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지? 이러고 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여기가 내 자리네 이러고 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좀 우환을 만들어낸다든지. 잘못된 곳에 잘못 앉으실 수 있고. 그렇지. 그러면은 어떤 예기치 못한 우리가 조금 아이러니한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면 돼.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냥 대충 바쁜 시대에 살아가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애군이 꼈어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지. 그래서 병술생들은 좋은 가운데에도 조금 조심할 건 그런 거는 조금 참고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무술생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좀 호영오지 않은 사람, 뭐 동업관계 이런 게 들어와도 무난한 때. 아, 동업을 해도 무난한 때. 그래서 좀 내가 누구하고 읍소를 하거나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할 일이 있어. 이때는 괜찮지. 그러면 내년엔 약간 주위의 덕도 어느 정도 보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무술생들은 좀 그럴 때가 됐다라고 보지.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도 조금 자기가 너무 내세우는 건 안 하는 게 좋지. 이분들은 평소에 덕을 많이 쌓으셨어야 됐겠네요. 그렇지. 왜냐면 자기를 너무 어필하려다가 오히려 실수가 나오면 그게 이제 마이너스 되지. 그러면은 저평가되면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어떤 걸 취하지를 못하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경술생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얘기 초반에 그거를 열거했는데 경술생 같은 경우는 좋으면서도 이제 호불호가 갈려. 그래서 이제 위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 위험한 직업이라고 하면 뭐 칼을 다룬다든지 쇠를 다룬다든지 뭐 망치질을 한다든지 위험한 직업 많잖아. 불을 다룬다든지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은 조금 자기 몸을 조심하고 또 기존에 조그만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특히 큰 병이 발전하지 않도록 좀 자기 몸을 좀 잘 관리해야 되겠지. 그래서 반반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개띠는 얼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범띠를 얘기를 한다면 범띠 역시 갑인, 병인, 무인, 경인, 이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들어있는데 89세 무인생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건강상에도 그렇고 이게 흉부 위로 오는 병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무인생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왜냐면 가운데 들어있으니 좋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또 궁금한 거? 갑인하고 병인 이쪽은 다 괜찮은 건가요? 갑인 병인은 그래도 이제 갑인생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사업을 번창할 일도 있고 아니면 승진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지인들하고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어떤 읍소하는 일이 생기면 열심히 잘 하는 게 좋지. 주변 덕도 많이 보고. 그렇지, 그렇지. 갑인생이 또 53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53살이면 한참 인생이 꽂히잖아. 활발하게 움직일 때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최고 어떻게 보면 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지. 그 나이 때면 슬슬 임원 생각도 하시는 그렇지, 분들 그렇지, 있을 텐데. 그렇지. 뭐 요즘은 임원으로 가봤자 그거 퇴로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별로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대기업 김 부장 봤어? 네, 너무 잘 봤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내년에 93세가 갑술생이야. 갑술생인데 조금 건강상 위는 그런 부모를 모시고 계신다면 조금 신경 쓰셔야 되겠죠. 우리 며느님이 더 궁금한 거 있을까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재물운이 비교적 좋은 편인 것 같다라는 갑술이든 뭐 갑인든 이렇게. 그럼 인호수를 찍어달라는 거야? 네. 인호수를 중에서? 네. 인호술 중에서는 갑인생 53살 그리고 또 임술생 45세 갑인생 그러면 갑인생이랑 임술생, 병인생 이 세 띠가 좋아. 병인, 갑인, 임술. 임술생. 그러면 이분들이 어머님 보시기에 좀 재물운이 가장 좀 괜찮다, 비교적 충만하다. 그렇지. 그래서 뭐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 회사에서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래. 친하게 지내. 알았지? 네. 궁금한 거 풀렸어? 네, 너무 좋아요. 그래. 그러면 다음에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